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부터 볼까요?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있고요. 우리 오늘 한 내용들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모든 x 값에 대해서 모든 어떤 그 독립변수 값이 어떤 값이든지 간에 시그모이드 함수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어떤 그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는 양성이 될 확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의 리턴 값이 0.5 이상이면 양성으로 예측을 하고 시그모이드 함수의 값이 0.5 미만이면 음성이라고 예측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이 독립변수 부분을 무엇으로 사용하는 거냐면 선형회기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선형회기식은 그 우리 데이터가 있을 때 특성 배열이 있을 거고요. 그 특성 배열의 특성들 앞에 곱해지는 개수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 개수들과 특성들 앞에 곱해지는 개수들과 그리고 절편을 이용해서 선형회기식을 만들고 그 선형회기식을 어디에다가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익스포넨셜 지수 부분에다가 선형회기식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시그모이드 함수의 값을 우리는 이 선형회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W들의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그 i 번째 샘플의 양성이 될 확률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선형회기식을 로지스틱 함수에 넣어서 확률을 계산하고 그 확률로 각 클래스들의 그 양성 또는 음성이 될 확률로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델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그러면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 손실이 최소가 되는 그런 개수들을 찾으면 되는데 손실이 최소가 되는 개수들을 어떻게 찾을 거냐? 비용 함수를 손실 함수를 정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함수를 로지스틱 로스 펑션으로 정의를 하고요. 로지스틱 로스 펑션의 정의는 여기 있는 식과 같습니다. 이거의 의미는요. 실제값이 1일 때에는 양성이 될 확률의 로그 값을 취한 게 손실이 되는 거고요. 실제값이 0일 때에는 0이 될 확률의 로그 값을 취한 게 손실이 되는 거예요.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실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면 그 손실함수들이 W들의 로그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로그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확률을 계산할 때 소프트맥스 함수로 확률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i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들을 각각 계산을 하는 거예요. 클래스 1이 될 확률, 클래스 2가 될 확률, 클래스 K가 될 확률들을 각각 계산해서 이 확률로 그 다중 클래스들을 분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그 손실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손실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는 그 실제 클래스 값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 K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을 곱한 값들을 전부 다 더한 거를 평균 낸 것을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중요한 거는 리그레션이라고 들어있지만 이거는 회귀 문제가 아니고요. 분류를 할 때 사용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우리는 도미와 빙어를 분류하는 이진 클래스 분류만을 사용을 했었지만 여러 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모델로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데이터셋 잠깐만 보시면은요. 피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겁니다. 피쉬는 전체 물고기를 다 가지고 있죠. 전체 물고기를 다 가지고 있고 어종도 여러 개가 있고요.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변수들도 여러 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브림과 스멜트, 다시 얘기해서 도미와 빙어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어종들을 다 선택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번 피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쉬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쭉 밑으로 와서 여기에는 어, 다중 클래스 분류,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물고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종류를 그 여러 가지 특성들로 예측을 해보자. 어, 그리고 물고기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었고, 피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은요, 피쉬 데이터 프레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네, 가지고 있을 거고요. 여기에 스피시스를 볼게요. 스피시스, 그 다음에 value, coun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어종이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어종이 있네요. 그죠? 허크, 브림, 로아크, 하이크, 스멜트, 하키, 화이트피쉬라고 하는 이런 일곱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물고기의 종류가 일곱 개 클래스를 가지고 있었고요. 일곱 개 클래스. 퍼크부터 화이트피쉬까지 일곱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일곱 개의 클래스를 여러 가지 특성들로 예측하겠다. 특성은 다섯 개의 특성이 있었어요. 음, 다섯 개의 네, 특성. 이 다섯 개의 특성은 무게도 있고요. 무게도 있고, 그 다음에 위드스까지. 그래서 일곱 개의 물고기의 종류들을 다섯 개의 특성들로 예측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저희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트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눌 때에 이 화이트 피쉬가 여섯 마리 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7대 3?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혹은 8대 2 이렇게 나누게 되면 훈련셋에 뭐 4마리, 그 다음에 테스트셋에 2마리, 뭐 요 정도만 남아있게 되겠죠. 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다 그 클래스별로 다 나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거예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눌 때에도 이 비율들을 유지를 하면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눠야 되겠죠. 음. 한번 나눠볼까요? 우선 X를 먼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쉬에서 컬럼들을 선택을 할 건데, 피쉬의 모든 컬럼 이름들, 컬럼즈가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컬럼부터 끝까지를 다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얘가 특성 배열이 되는 거 아닌가요? X 출력해 보시면 weight부터 width까지 다섯 개의 특성 맞죠? 맞죠? 예, 얘가 특성 배열이고요. 그, 그리고 2차원 배열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values 이렇게 하시면 돼요. values라고 하시면 이렇게 다섯 개의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이 되죠. 그 다음에 그 타겟 배열은 피쉬에서요. 피쉬에서 species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얘가 뭐가 되냐면 타겟 배열이 돼요. 첫 번째 컬럼부터 마지막 컬럼까지 다 선택하겠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첫 번째 컬럼을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되셨습니까? 네. 자,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눠 보도록 하죠.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기 위해서 X 트레인, 그 다음에 X 테스트,
Y train, Y test, train, test, 스플릿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X하고 Y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테스트 사이즈는 0.25로 하도록 하죠. 0.25로 하고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랜덤 스테이트를 42로 하고요. 그리고 스트래티파이를 Y의 비율을 유지하시면 되는 거죠. Y 비율을 유지하시면. 네, 이렇게 해서 값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죠? 어, 어떻게 나눠졌나 볼까요? X 트레인의 쉐입을 보시면은요. 119마리가 있고요. 물고기는. 이거 훈련 세트입니다. 훈련 세트에는 119마리의 물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개의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X 테스트는 텍스트의 쉐입을 보시면은요. 40마리 물고기가 있어요. 40마리 물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59마리의 물고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19마리, 40마리니까 전체 159마리인데 159마리를 75% 그리고 25% 이렇게 나누니까 훈련 세트에는 119마리, 거의 120마리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에는 40마리의 물고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음. 자, 그리고 그 어, Y 트레인과 Y 테스트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Y 트레인의 Y 트레인의 밸류 카운트를 볼게요. 밸류 카운트를 이거 시리즈. 얘는 지금 제가 넘파이 배열로 만들어 버렸죠. 넘파이 배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바로 밸류 카운트를 쓸 수가 없고요. 판다스점 시리즈로 만드셔야 밸류 카운트를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Y 트레인 여기에서 밸류 카운트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YTPC가 5마리나 들어가 버렸군요. 그러니까 테스트셀에는 한 마리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퍼크가 42마리, 그 다음에 브림이 26마리, 스멜트가 10마리.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화이트피쉬는 한 마리, 5마리. 5마리만 이렇게 있어요. 5마리만 있고, 밸류 카운트를 비율로도 볼 수가 있죠. 이거 비율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normalize를 true로 주시면, 이렇게 비율로만도 볼 수가 있어요. 퍼크는 35%, 브림은 21%, 로아크는 12%, 화이트피쉬는 4%라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훈련셋이에요. 훈련셋. 그 다음에 테스트셋에서도 비율을 보시면은요. 판다스, 시리즈, Y 테스트를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밸류 카운트, 노멀라이즈를 추루로 하시게 되면 비율이 비슷한가 볼까요? 퍼크라고 하는 농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35%, 그다음에 브림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21.8%, 바놀림하면 22% 정도 되죠. 로아크라고 하는 물고기가 12%, 바놀림하면 13% 정도 되죠. 그다음 파이크라고 하는 물고기가 10.9%, 바놀림에서 한 11% 정도가 되죠. 이런 식으로 나눠졌네요. 비율이 거의 비슷하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눠져 있는 거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화이트피쉬가 샘플이 너무 적어서 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얘가 정말 다 맞출 수도 있는 거고요. 다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아마 여기 한 마리밖에 없을 거예요. 한 마리밖에. 되셨습니까?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봤고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봤고,
파이프 연산자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연결하는 거를 변수를 파이프라고 할 거고요. 파이프라인 쓰시면 되고, 여기에는 스텝스 주시면 되겠죠. 스탠다드 스케일러 하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두 가지만 저희가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결할 파이프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이진 분류를 할 때처럼 그 두 개의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그 다음에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두 가지를 연결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키값을 뭐라고 할 거냐면 스케일러라고 키값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객체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결할 거는 클래시파이어 그냥 줄여가지고 CLF라고만 쓸게요.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건데 어떤 클래시파이어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아마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아마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 있을 거예요. 요거 맞출게요. 4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난수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난수를 이용할 때 시작하는 난수 값이 다르면 분류하는 내용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은 결과를 보시려면 난수 세이드를 맞춰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어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뭘까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어, 대문자 X는 그 훈련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훈련 데이터는 X, 트레인이 가지고 있고, 소문자 Y, 파라미터는 의미하는 게 레이블을 얘기하죠. 레이블은 Y, 트레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델 훈련.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찾을 수가 있냐면 예측값 찾을 수 있죠. 훈련세 예측값 찾아볼까요? 주석으로 여기는 파이프라인 객체. 네. 파이프라인 객체인데 무엇과 무엇을 연결한 거냐면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그 다음에 로지스틱 위드 레션을 합친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합친 파이프라인 객체를 생성을 한 거고요. 이거는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시킨 거죠.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한 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훈련 세트를 스케일링을 먼저 끝내고 스케일링이 된 것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러면 훈련 셋에서 예측값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훈련셋에서 예측값들은 어떤 식으로 찾아요? 예측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측 확률부터 먼저 볼까요? 예측값이 아니라 예측 확률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변수 이름은 PROB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예측 확률이란 뜻이에요. 훈련셋 예측 확률이란 뜻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었고요. 예측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predict probability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다 뭘 주시면 된다? 훈련 세트 주시면 돼요. 어, 훈련 세트가 119마리나 있었어요. 그죠? 119마리나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출력하지 말고요. 여기서 앞에서 6개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왜 지금부터 안 나오지? Y 트레인, Y 테스트, Y가
잠시만요. 다중 클래스 분류인데, 문서 잠깐만 볼게요. 제가 사이클론에서 로지스틱, 아마 로스 함수 때문인 것 같아요. 로스 함수 때문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페널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그다음에 클래스, 솔버, 솔버를 좀 볼게요. 솔버, 멀티 클래스. 멀티 클래스 분류, 멀티 클래스가 3개 이상일 때, 3개 이상일 때는 립 리니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네, 립 리니어. 네.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요. 지금, 솔버라고 하는 게 기본값이 LBFGS라고 하는 게 사용되고 있고요. 얘는 이진 분류에 최적화된 모델이에요. 이진 분류에 최적화된 모델이고, 그 다음에 문서를 보시면, 멀티 클래스. 이게 다중 클래스 분류예요.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음, 잠깐만요. 립 리니어를 제외한, 립 리니어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미니마이즈 프, 멀티, 맞는데? 그럼 이걸 써도 되는데. 네. 변수 이름이 잘못됐군요. 그쵸. 예, 변수 이름 잘못돼서 깜짝 놀랐어요. 맞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맞아요. 얘는 로지스 리그레션은 이진 분류든 다중 클래스 분류든 기본적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문서를 보면 이 솔버라고 하는 게, LBFGS라고 하는 솔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클래스 분류에서는 얘만 안 쓰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리니어라고 하는 것만 아니면 멀티클래스 분류에서도 여기 있는 것들 다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만 생성해도 되고요. 제가 변수 이름을 좀 잘못 썼어요. 변수 이름 잘못 썼습니다. 훈련셋에서 예측 확률들이고, 그럼 출력하는 것도 훈련셋에서 예측 확률들을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해요. 음. 확률이 몇 개가 나왔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 두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 세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 네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클래스란 요렇게 7개가 있었잖아요. 요렇게 7개 중에 하나란 뜻이에요. 요렇게 7개 중에 하나란 뜻이고,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뭐 예를 들면 두 번째가 불임이다 그러면 불임. 뭐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 세 번째가 로아크다 그러면 로아크. 이런 식으로 그 각 클래스가 될 확률들을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값들을 보시면 가장 큰 거를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찾아보시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나 10의 마이너스 2승보다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6.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이거 61%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이거 26%란 뜻이에요. 그럼 제일 큰 게 61%가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번째 클래스로 예측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클래스로 예측한다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실제 예측값들은 트레인 프리딕트로 실제 예측값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실제 예측값들은 타입, 그다음에 프리딕트. 여기에다가 x 트레인을 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6개만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앞에서 어, 6개만 출력을 해보시면 이 세 번째 클래스가 퍼크였나 봐요. 퍼크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물고기도 볼게요. 두 번째 물고기도 보시면은요. 두 번째 물고기는 얘가 두 번째 물고기입니다. 이 두 번째 물고기에서 확률이 제일 큰 거는 여기가 제일 커요. 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얘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여기랑 같은 어종으로 분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고기 보시면은요. 세 번째 물고기는 요게 세 번째 물고기의 확률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거를 찾아보시면 요 첫 번째 값이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거든요. 60% 이게 제일 커요. 그게 브림이라고 하는 물고기였나 봐요. 브림이라고 하는 물고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물고기를 보시면 네 번째 물고기는 확률들이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값이 역시나 제일 커요. 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0.98이란 뜻이죠. 0.98이니까 98%의 확률로 불임이라고 예측한다는 뜻이에요. 아마 첫 번째 카테고리가 불임이었나 봐요. 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런 확률들이 계산이 돼서 이렇게 예측값들이 나왔더라 뜻입니다. 여기에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려보면요. 컨퓨전 매트릭스 트레인이라고 해볼게요. 컨퓨전 매트릭스. 사용하시는 방법은 실제 값을 주시는 거죠. 실제 값은 y 트레인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 값을 주시는 거죠. 예측 값은 트레인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출력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어, 이쪽이 실제 값이에요. 이쪽이 실제 값이고, 이쪽이 예측 값입니다. 예측 값이고, 실제 0이라고 하는 샘플을 0이라고 예측한 게 26개란 뜻이고요. 26개란 뜻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 실제 레이블이 1인 거를 0이라고 예측한 게 2개가 있고요. 이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이라고 예측한 게 6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8마리가 있네요. 8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2인 거를요. 2라고 예측한 게 41마리가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6이겠죠. 아, 5겠죠. 0, 1, 3, 4, 5, 6이니까. 5로 예측한 게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틀린 게 한 마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이 대각선에 있는 부분들이 정답을 다 맞춘 부분들이에요. 정답을 다 맞춘 부분들이고요. 아까 우리 5마리밖에 없었던 화이트피쉬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 있었잖아요. 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틀렸어요. 예측값이. 예측값이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샘플이 너무 적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도가 그렇게 높진 않죠. 그래서 이거는 물고기 자체가 너무 그 데이터가 적고요. 물고기의 종류들은 많은데 물고기의 그 샘플이 너무 적어서 무게랑 길이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그 히트맵으로 그려보면요. SNS, 히트맵, 그 다음에 데이터는 컨퓨전 매트릭스, 훈련셋, 훈련셋, 그 다음에 컬러 맵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블루스. 그 다음에 애노테이션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애노테이션 넣어주고, 그 다음에 plc.show.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정확도가 제일 좋고요. 여기도 정확도가 좋고요. 여기,
대각선이 아닌 부분에 나오는 녀석들이 이게 틀린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잘못 예측한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잘못 예측한 것들. 그래서 정확도는 전체 샘플 119마리 중에서 여기 대각선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한 게 정답의 개수니까 그게 정확도가 될 겁니다. 이게 훈련셀에서 그 어느 정도 정확도로 예측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찾은 거예요. 이게 히트맵. 되셨습니까? 어. 자, 그럼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테스트 셋도 잠깐 좀 볼게요. 테스트 셋도 잠깐 보시면, 테스트 셋을 하기 전에 이 훈련된 모델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볼게요.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프라고 출력을 해보시면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로지스틱 리그레션 두 개의 파이프가 연결된 파이프라인이에요. 여기에서 키값으로 스케일러라고 주시면은요, 첫 번째 파이프인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찾을 수 있고, 여기서 민이라고 하는 속성을 찾아보시면 이런 값이 나와요. 평균값 몇 개가 나오죠? 5개가 나오죠. 얘네들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무게의 평균값. 두 번째는 랭스의 평균값. 세 번째는 다이어고널의 평균값. 여기는 물고기 키의 평균값. 마지막은 물고기 위드스의 평균값. 5개의 특성이 있었잖아요. 5개의 특성이 있었고 모든 특성들을 비슷한 스케일로 스케일링을 하려면 각각의 특성들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5개 특성의 평균값인 거예요.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겠죠. 파이프, 스케일러. 표준 편차를 직접 계산하지는 않고 분산을 계산을 해줍니다. 분산값이 5개가 나와요. 웨이트의 분산, 랭스의 분산, 다이어고널의 분산, 하이트의 분산, 그리고 위드스의 분산이에요. 그래서 이 값들이 있으니까 각각의 변수들별로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키값을 뭐라고 줬었냐면 CLF라고 줬었어요. CLF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훈련하고 나면 개수들을 계산한다 그랬죠. 코에피션트들이 계산이 된다 그랬잖아요. 선형 회기식을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선형 회기식을 만들어주고 그 선형 회기식을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그랬죠. 시그모이드 함수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형 회계식을 소프트맥스 함수에다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진 분류 문제인 경우에는 선형 회계식을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선형 회계식을 어디다 넣는다? 소프트맥스 함수에다 넣는 거예요. 개수들이 계산이 됐겠죠? 자, 개수들을 한번 볼게요. 이게 뭔지 이해가 되세요? 얘 쉐입이 뭐죠? 쉐입이 펜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컬럼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이런 모양의 2차원 배열 아니에요? 맞아요. 왜 모양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왜 모양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누가 이거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앞에 있는 7이 의미하는, 숫자 7이 의미하는 게 뭐고, 뒤쪽에 있는 숫자 5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클래스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종류예요. 물고기 종류가 몇 개가 있느냐예요. 뒤쪽은 특성의 개수예요. 독립변수가 몇 개냐라는 뜻이에요. 2차원 배열 모양으로 코에피션트들을 찾습니다. 그러면 절편은 어떻게 될까요? 절편은 인터셉트라 그랬죠. 절편의 개수는 7개가 나올 거예요. 1차원 배열일 겁니다. 숫자 7개 맞죠?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입니다. 자,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여기 있는 첫 번째 배열에 있는 5개의 숫자들하고요. 그 다음에 1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가 선형회기식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선형회기식을 만들어내요? y는 하고 w0 더하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5개 특성의 개수 x i가 있고 w i가 있죠. 이런 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얘는 첫 번째 값은 랭스에 곱해주는 개수고요. 두 번째는 다이어고널에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첫 번째 값은 웨이트에 곱해주는 개수예요. 두 번째 값은 랭스에 곱해주는 개수고요. 세 번째 값은 다이어고널에 곱해주는 개수고, 네 번째 값은 하이트에 곱해주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위드스에 곱해주는 값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 여기는 상수. 그러면 이런 1차식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1차식을, 이 1차식을 익스포넨셜 안에다가 이 1차식을 주는 거예요. W, 시그마, X, W.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뭐, 부호 마이너스는 있든 없든 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익스포넨셜 안에다 선형회기식을 쓴다예요. 쓴다. 자, 이거를 E1이라고, 또 2라고 쓰면 좀 그렇죠. Y1이라고 할까요? 여기를 이쪽에다 쓸게요. 이쪽에다가. 얘를 뭘 계산할 때 쓸 거냐면 클래스 1이 될 확률을 계산할 때 이 값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를 볼까요? 두 번째 배열을 볼게요. 두 번째 배열에도 5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인터셉트가 있죠. 그죠? 그러면 비슷하게 또 얘네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 두 번째 배열에 있는 5개의 인터셉트와, 5개의 그 개수들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한 개의 절편을 이용해서 똑같이 또 선형회기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 선형회기식이 무엇을 계산할 때 사용을 할 거냐면 두 번째 클래스를 계산할 때 그 선형회기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럼 세 번째에 있는 5개의 개수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한 개의 그 절편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걸 이용해서 뭘 만들 거냐면 세 번째 클래스가 될 때, 세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회기식이 각 클래스별로 선형회기식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물고기의 종류가 7개이기 때문에 선형회기식이 7개가 나와야 돼요. 물고기의 클래스가 2개밖에 없었으면요. 선형회기식은 하나만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확률을 하나만 계산하면 되니까. 다른 클래스는 1 빼기 P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진 분류에서는 선형회기식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클래스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클래스별로 선형회기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총 개수가 7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할 코이피션트들. 두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할 코이피션트들. 세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할 개수들. 그래서 이게 개수가 일곱 개를 갖는 거예요. 7개를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는 왜 5개냐면, 각각의 변수들마다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절편도 7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가 그런 원리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오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얘네들이 소프트맥스 함수, i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인 거예요. i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 각각의 클래스가 될 확률들을 다 더해요. 다 더해요. 그것분에 그 다음에 i번째 클래스가 될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가지고서 예측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손실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W 값들이다. 그래서 어떤 원리로 그 확률들을 계산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델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학습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테스트 세트 정확도를 찾아보시면, 자, 정확도만 먼저 좀 볼게요. 타이프, 스코어, 훈련셈 먼저 볼게요. X 트레인 주시면 되고요. Y 트레인 주시면 돼요. Y에는. 정확도가 81.5%가 나오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훈련소에서 정확도. 정확도가 90% 이상, 95% 이상 이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물고기 종류들이 너무 많고 물고기들이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들이 많아서 이 경우에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값은 주질 못합니다. 테스트셋의 히트맵을 그려볼게요. 테스트셋은 예측값만 찾아볼게요. 우리 확률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테스트셋 예측값만 찾아보시면 테스트 PRE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PRED는 파이프 예측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에는 X 테스트를 주시면 돼요. 테스트를 주시면 되고 예측값을 찾았기 때문에 컨퓨전 매트릭스 찾을 수 있어요. 컨퓨전 매트릭스. 여기에 Y 추로에는 Y 테스트를 주시면 되고요. Y 테스트에는 죄송합니다. Y 프리딕트죠. Y 프리딕트에는 테스트 프리딕트를 주시면 돼요.
대각선 부분을 보시면은요, 요게 정답을 잘 맞춘 것들이고요. 정답을 잘 맞춘 부분들이고, 대각선 바깥쪽에 있는 숫자들이 예측이 틀린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예측이 틀린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트맵을 그려볼 수가 있을 거고요. C번, 그다음에 히트맵, 데이터 프레임은 컨퓨전 매트릭스 테스트. 여기서도 파란색으로 할까요? 컬러 맵을 파란색. 그리고 애노테이션 줄. PLT.점 줄. 틀린 부분들이 보이죠? 이렇게 요렇게 색깔이 진하게 들어가 대각선이 아닌데 색깔이 진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클래스 4인 샘플이 있는데 클래스 4인 샘플을 뭘로 예측을 했다? 여기 보시면 클래스 2로 예측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클래스 6인 샘플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클래스 2로 예측을 했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클래스 2라고 하는 샘플이 있는데 뭐로 예측을 했냐면 클래스 5로 예측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틀린 부분들이고요. 정확도는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는 타이프, 스코어, 그리고 X는 X 테스트, Y는 Y 테스트를 주시면 이게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예요. 82.5%네요. 그러니까 아까 훈련 셋도 거의 82% 정도 나왔잖아요. 반올림에서 81.5니까 대략 82%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줬고요. 훈련 셋도 82.5% 대략 한 83%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테스트 셋 정확도예요. 뭐 정확도가 그렇게 좋은 모델은 아니지만 이렇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마 아이리스 가지고 해보시면은요, 아이리스는 클래스가 3개밖에 없을 거예요. 3개밖에 없어가지고요. 아마 그 정확도가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게 나올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네? 결과값이 안 나온다고요? 아니면 다르다고요? 네, 그거는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중간에 변수 이름들이 조금 잘못돼서 그럴 수 있고요. 네. 네. 네네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죠. 6개의 회기식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그 1 빼기 나머지 전부 다 하면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확률을 정의하기가 살짝,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기가 조금, 어,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익스포넨셜 안에다가 여기다가 선형회기식을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이게 뭐 이걸 이게 정확하게 확률은 아니기 때문에 P라고 쓰기도 좀 그렇고 또 실제 예측값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뭐 K번째라고 쓰면 여기도 비슷하게 뭐 이렇게 쓰면
얘네들을 다 더한 합계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1번부터 K번까지. 그리고 어, 이 합계를 Y1으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뭐 YK를 썸으로 나눠주고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분모랑 분자가 같아지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형의 계식을 여기서 그 클래스가 7개면 7개를 다 쓰고 3개면 3개를 다 쓰고 그러니까 그 얘를 이용해서 첫 번째 확률 얘를 이용해서 K번째 확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모든 확률들을 다 더하면 1이다. 이거를 만들려고. 네.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맥스가 뭐 클래스 3개 이상이긴 하지만 클래스 2개에서도 소프트맥스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나중에 딥러닝 할 때 그 출력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력 함수를 시그모이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소프트맥스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 보통은 이진 분류에서는 시그모이드를 보통 출력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클래스에서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한다. 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진 분류라고 해서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또 내용적인 면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과정은 이진 분류나 다중 클래스나 과정은 비슷하죠. 데이터셋을 준비한다,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눈다, 모델을 선택해서 모델을 훈련시킨다, 그리고 예측한다. 예측했으면 점수를 계산한다. 예측했으면 점수를 계산한다. 그게 일반적인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중 클래스에서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럼 요 정도 하고요. 지금 거의 30분이 됐죠. 저희 45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에러가 있다는 분은 제가 자리에 가서 봐드릴게요. 상가?
내일 금요일 날 안 나와. 그러면 지금. 저번에 뭐 다시 추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네. 건가? 네.
다 들어오셨을까요? 자, 여러분들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간을 드릴 거냐면, 잠시만요.